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유체의 압축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축성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성 계수란 이제 최적 압축 계수 또는 최적 탄성 계수라고도 하며 이제 일정한 온도가 아니라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 즉 이제 온도 변화가 없을 때 그 유체의 종류에 따라 이제 압력이 가해져서 이제 압력이 변화를 하면 이제 최적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이제 나타낸 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정육면체가 아니고 이제 직육면체로 된 유체 최적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각 면에 P1이라는 압력이 이제 초기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P1이라는 압력에서 이제 조금 더 큰 값인 P2라는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유체는 압축이 되면서 이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그 줄어드는 그, 그 비율을 이제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타낸 계수가 이제 압축성 계수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최적 탄성 계수는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혹은 이제 고체역학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이제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벳 K로 표기를 하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어떤 유체 상태 방정식은 이제 압력과 부피와 이제 온도로 구성된 이제 상태 방정식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그 상태 방정식을 이제 부피의 변화량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부피의 변화만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부피에 대한 이러한 편미분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가로 옆에 t는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압축을 하게 되면 부피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V는 우리가 초기 상태의 그 최적에서 이제 이러한 편미분한 값을 곱해준 것이 이제 그 압축성 계수 K가 되게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부피가 변하면 그 밀도도 같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떤 상태 방정식, 압력으로 표현된 상태 방정식을 이제 그 밀도로 편미분한 값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우리가 수식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이러한 유체의 상태 방정식을 할 때 이제 편미분을 해서 사용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의 그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다음에 공식을 이제 더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압축성 계수는 우리가 계수이지만 이제 단위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이제 가지게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식에서도 이제 압력 변화에 대한 그 부피 변화율의 비를 이제 최적이 아니라 압축성 계수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정확한 값은 우리가 편미분을 해야 등호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 값은 이제 근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밀도 변화율에 대한 그 밀도 변화율에 대한이 아니고 이제 압력 변화에 대한 이제 밀도 변화율의 비를 이제 그 압축성 계수라고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편미분처럼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t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게 되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부피 팽창 계수 혹은 최적 팽창 계수는 우리가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그 어떤 유체의 그 온도 변화에 따른 그 이제 부피나 그 최적 변화율을 이제 나타낸 값이 되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식은 이제 다음에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상태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제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 값이 이제 가장 정확한 값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구할 때는 이제 다음에 공식을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이 만일에 초기 상태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유체는 우리가 고체와는 달리 이제 인장력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즉 이제 전단력과 이러한 압축력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아니고 이제 압력이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부피가 이제 팽창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어떤 캐비테이션과 같은 이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지, 이러한 부피가 이제 팽창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이제 유체의 부피 팽창은 이제 압력보다는 이제 온도와 관련이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기체에서 압축성 계수 K와 그리고 압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상기체에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제 P는 ρRT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다루었었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K의 그 편미분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일단 그 편미분 항이 이제 그 부피에 대해서 적분이 아니고 편미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밀도로 이제 편미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그 상태 방정식은 현재는 이제 부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로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제 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델타가 아니고 이제 라운드 로는 결국 로만 미분을 하면 이제 그 로는 미분하면 1이 되게 되고, 나머지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RT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로분의 P라는 것은 결국 이 원래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 로를 양변에 나눠주면 이제 로분의 P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상기체에서의 압축성 계수 K는 이제 원래는 로 곱하기 이제 그 파셜 P 파셜 로라고 했으면, 이제 로를 이제 양변에 나눠줘서 이제 이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로의 그 라운드 P 라운드 로는 그 K이고, 이제 K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로 RT가, 즉 이제 로 곱하기 이 편미분한 값이 결국 이제 로 RT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압축성 계수 K는 그냥 P가 즉 압력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상기체에 있어서의 그 이제 초기 밀도분의 이제 밀도 변화량은 결국 이제 초기 압력분의 이제 압력 변화량과 같은 값을 이제 가지게 되게 되고, 이제 항상 이제 T는 그 이제 T의 변화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이제 온도의 변화는 이제 없는, 이제 온도가 일정한 그 상태에서 이제 성립을 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압축률을 우리가 그 압축성과 동일하게 이제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isothermal compressibility라고 하면 이제 압축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우리가 그 압축성 계수 K라는 것이 우리가 그 온도의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나온 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아이소서멀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압축률은 우리가 알파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알파는 이제 K분의 1이 되게 되고, 즉 이제 압축성 계수 K의 역수가
이제 압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부 다 역수를 취해주면 원래는 마이너스 V 라운드 P 라운드 V였다면 이제 압축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V분의 1에 그 라운드 V 라운드 P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로분의 1에 이제 라운드 로 라운드 P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단위도 원래는 그 압축성 계수는 파스칼인데 반해서 이제 압축률은 그 역수이기 때문에 이제 파스칼 분의 1이라는 이제 단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압축성 계수와 이제 압축률에 있어서 이제 먼저 압축성 계수가 이제 클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압축을 하기 힘들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고, 즉 압축이 하기 힘들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피 변화량이 이제 더 작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압축률은 이제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압축률이 클수록 그 이제 더 압축이 그 잘 된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즉 이제 압축이 또 잘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피 변화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이제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 팽창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핏 여러분들이 뭐 그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탄성 계수와 팽창 계수는 이제 엄연히 다른 그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최적 팽창 계수는 이제 압력이 일정할 때, 즉 압력 변화가 없을 때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한 그 어떤 최적 변화를 이제 나타낸 계수가 이제 최적 팽창 계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질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최적 팽창 계수의 이제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그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제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쪽 그 물질보다 조금 더 큰 최적 팽창 계수를 이제 갖는 물질이라고 했을 때, 일단 초기 상태는 20도씨 100kPa 그리고 이제 1kg의 어떤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온도 압력은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고, 이제 온도를 변화를 시키면 당연히 이제 유체는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부피 변화량을 우리가 라운드 V, 라운드 T라고 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베타 값이 클수록, 즉 이제 최적 팽창 계수가 클수록 더 많이 이제 팽창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그 상태 방정식이 이제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근사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적 팽창 계수 베타는 이제 델타 T분의 이제 부피 변화율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피는 팽창을 하지만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함에 따라서 밀도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붙었고, 즉 이제 이런 계수를 항상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즉 이제 밀도 변화율로 그 최적 팽창 계수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책 뒤에 부록에 보시면 상태량 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물질이 이제 물로 우리가 풀기 때문에 이제 물에 대한 최적 팽창 계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이 이제 일정할 때는 이제 최적 팽창 계수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압축성 계수와 마찬가지로 이상기체에 있어서의 그 최적 팽창 계수 베타는 이제 T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상태 방정식에 사용하는 온도는 이제 항상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SI 단위에서의 절대 온도의 단위는 켈빈을 사용을 하고, 따라서 이제 K분의 1이 그 단위는 K분의 1이 되게 되겠고, 이제 아래에 그 식들은 일단 이제 최적 팽창 그 계수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그 어떤 그 부피에 대한 함수는 이제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부피가 아니고 그 절대 온도와 압력에 대한 이러한 다변수 함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다변수 함수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전미분 값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dv를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미분을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 편미분과 이제 이 변수에 대한 dt 그리고 dp로 표현이 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이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미분 dv는 이제 t에 대한 그 어떤 뭐 그 이 부피에 대한 상태 방정식이 이제 t와 p로 이루어진 상태 방정식이 있어서, 이제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곱하기 dt 플러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상태 방정식을 p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곱하기 이제 dp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라운드 V, 라운드 T는 온도, 그 압력이 일정할 때로 가정을 한 경우가 되게 될 것이고,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압축률 알파와 이제 이 최적 팽창 계수 베타를 사용을 해서 다시 이 전미분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베타 dt 마이너스 알파 dpv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이 v를 양변에 나눠서 이제 그 양변을 우리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제 v분의 델타 v가 이쪽 부분은 델타 v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베타 델타 t 마이너스 알파 델타 p가 이제 되게 되고, 이 값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로분의 델타 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 전미분에 대한 꼴을 암기를 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뭐 계산에서는 이러한 편미분을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이제 뭐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이 아래에 이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가 1기압 20도씨인 물이 있고, 먼저 이제 압력이 일정하고 50도씨로 가열이 되었을 때 이제 밀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A번이 되겠고, B번은 이제 이번에는 온도가 일정하고 이제 100 atm으로 압축되었을 때 이제 물의 밀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등온 압축률 알파는 이제 다음에 값으로 주어져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본 그 부피에 대한 그 다변수 함수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도를 했던 그 공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압축률 알파는 주어져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베타와 이제 초기 20도씨일 때 물의 이제 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책 뒤에 부록에 있는 상태량표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책 뒤에 부록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어떤 물에 대한 상태량 테이블이
그 테이블이 있고, 먼저 이제 물의 밀도는 우리가 20도씨일 때 이제 물의 밀도는 998.0 kg per 미터 세제곱이 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알파는 주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베타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이제 베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도씨와 50도씨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20도씨와 50도씨의 이제 평균 값에 대한 온도로 이제 온도에 대한 그 최적 팽창 계수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 값은 이제 아래 그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이제 20 플러스 50 나누기 2로 하면 이제 35도씨가 되게 되고, 이제 섭씨 35도에서의 그 베타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값은 0.3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 켈빈 그 분의 1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태량을 모두 이제 계산을 위한 상태량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밀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밀도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초기 밀도로 그 이제 밀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뭐 수식이 있었는데, 일단 마이너스 로분의 델타 로에서 이제 양변의 마이너스 로로 그 곱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그 부피 함수에 대한 그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알파로 델타 P 마이너스 이제 베타로 델타 T이고, 먼저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P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A번의 델타 로는 이제 밀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이제 베타로 델타 T 이쪽 뒷부분만 남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앞서 상태량 테이블에서 찾았던 값들을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타는 이제 앞서 찾았던 값을 대입을 해주고, 이제 밀도도 대입을 해주고, 이제 온도 변화량은 이제 50 빼기 20을 해서, 즉 이제 나중 온도 빼기 초기 온도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10.0 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초기 밀도에서 이제 이만큼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온도 변화량에 있어서 이제 바로 우리가 섭씨로 들어갔는데, 이제 변화량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뭐 어차피 273.15를 더해서 뺀 값이나 그냥 뺀 값이나 어차피 델타 T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켈빈 단위라 할지라도 이제 변화량을 구할 때는 그냥 섭씨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나중 밀도를 로2라고 하고 초기 밀도를 로1이라고 하면 로2 마이너스 로1이 델타 로이므로, 따라서 로1을 이쪽으로 이제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A번에 대한 답은 988.0 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B번은 이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항이 날아가게 되게 되고, 이제 즉 이제 소거가 되고, 따라서 델타로는 알파로 델타 P가 되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이제 4.7 kg per 세제곱미터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만일에 압력의 단위가 뭐 다른 걸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그 뭐 단위 환산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1002.7 kg per 세제곱미터
미터로 이제 온도가 일정할 때는 일정하고 이제 압축이 되었을 때는 이제 밀도가 더 커지게 됨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밀도라는 것이 단위 최적당 물질의 질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이 되게 되면 밀도는 이제 커지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부피가 팽창을 하면 이제 그 밀도는 이제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